코스피, 코스닥 양대 증시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증시는 오를 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타점을 보는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길래 과대낙폭주 검색식을 제가 급히 제작을 좀 해보았습니다. 궁금해했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좀 놓지 말고 조금이라도 매매 관점을 더 생각해보자는 뜻이니까 오늘 필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제작한 그대로 저희 AP 홈페이지에도 검색식을 올려둘 거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매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 과대낙폭주는 차트가 예쁜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지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만한 걸 찾는 게 과대낙폭주를 찾는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종목을 하나를 본다고 할 때 개별 악재가 있는 것은 좀 피해야 합니다. 이거는 증시에 의해 꺾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종목 하락의 초입 구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검색식에서 과대낙폭의 기준은 제가 5일 평균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캔들은 이 이동평균선과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점을 이용해야 하는 전략이고, 늘 강조를 드리듯이 5일선을 타고 우하 향하는 종목은 절대 과대낙폭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라는 HTS를 사용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좌측 상단에 01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조건 검색을 제작할 수 있는 창이 저와 똑같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줄 것은 대상 변경입니다. 아무래도 과대낙폭주다 보니까 투자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리을자를 그려주면은 웬만한 종목군들은 제거가 된다. 굉장히 좋은 꿀팁, 저도 하나 배웠던 건데 이렇게 공개를 드립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식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검색식을 만들 때 웬만한 동전주들은 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해서 시가총액을 700억 원이 넘는 종목들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검색해주고 시가총액을 눌러준 후 여기다가 70에서 10억 원이니까 700원이죠. 700억 이상인 종목들만 보이게 해줘 라고 추가하면은 첫 번째 수식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저와 똑같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과대낙폭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넣어봐야 될 건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대낙폭의 기준은 5일 이동평균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격도라는 항목을 검색을 해주면은 두 번째에 이격도가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폴더를 들어가 줘서 기준값 이상 이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건드려 줄 거는 기간을 아까 5일 기준이었죠? 5로 바꿔주고 이격도를 저는 97 이하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 가격보다 3%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들, 100을 기준 잡았을 때 97 이하에 있는 종목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타고 따라가는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한 과대낙폭의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주가 이동평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하단에 주가 이동평균 비교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걸 그대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5일선이 21선보다 높거나 같게 해줄 겁니다. 이거는 하락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왜냐? 5일선이 21선보다 높게 있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정배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5일선이 21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역배열인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낙폭이 아니라 원래도 계속 빠지고 있던 역배열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21선보다 높게 두어가지고 원래 추세는 괜찮았지만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갑작스레 빠진 종목을 잡아보겠다. 이 관점을 넣어준다. 추가해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한번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락과 상승이라고 하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거래대금 비교를 봐줄게요. 하단 스크롤을 내리면은 거래대금 비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대금 비교 클릭. 그러면은 1주기 일봉전 거래대금이 영봉전 거래대금보다 높게 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꿀 거 없이 이대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아마 다들 이해를 하셨겠지만 하락에서의 거래대금이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어제 주가가 올랐을지 떨어졌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제 거보다 오늘 하락의 거래대금이 높으면은 이거는 좋지 못한 시그널이고, 어제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은 더 떨어진다 라고 봤을 때 어제 이게 거래대금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은 어제 많이 떨어지고 오늘은 덜 매도 물량이 나왔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매도 거래대금이 더 나온다라는 거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 나올 거래대금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거래대금이 어제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 관점을 넣고 추가를 해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좋은 관점이긴 좋은 관점이라 넣어둘게요. RSI를 이용해서 과대 낙폭을 잡는 방법인데, 우리 주린이 분들의 경우는 타점을 잡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좌측에 체크를 빼면은 그 항목은 빠지는 겁니다. 자, RSI를 치고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줄 게 RSI 기준값 이상 이하라는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이것도 크게 건드릴 거 없이 기간 14, RSI 30 이하, 이걸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RSI가 이제 30 이하로 오면 보통 바닥 국면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아직은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하면 잡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0분봉 기준으로 30 이하인 종목을 추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과대낙폭에 대한 기준은 저는 이렇게 되면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을 누르면은 48개의 종목들, 오늘 다 빠지고 있는 종목들만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넣어줄 거냐, 낙폭은 많이 나왔고 이제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지금 근처까지 와 주었는가, 우리가 지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가, 이 관점을 몇 개 추가를 해줘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종목별로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품격 있는 관점을 넣진 못했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근데 가장 대중적인 관점들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인데, 비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두 번째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 폴더를 클릭해서 무엇을 봐줄 거냐, 우리는 기간 내 가격 아래에 있는 기준선 근접이라는 거를 눌러줄 거예요. 이거는 볼린저 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준은 가장 무난한 기준 그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영봉전 기준 종가,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죠.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한 2% 이내 근접해야 한다. 보통 볼린저 밴드는 하한선에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상한선에 나오면은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관점대로 하한선 부근에서의 지지 반등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고, 근데 종목별로 이게 우리가 아까 역배열인 종목들을 많이 안 찾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많이 안 나올 겁니다.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관점을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은 이동평균 이격도를 넣어줄 겁니다. 이동평균 이격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 개 항목이 확인이 되는데, 클릭을 해주면 저랑 똑같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평은 종가 1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자 현재 가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장기평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121선과 241선을 써줄 건데, 일단 121선 하나 해서 단기 장기 아래에 이 근접이 아니라 그 아래 걸로 체크를 해주고 100에서 102% 사이, 즉 오늘자의 현재 가격이 121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 있거나 그보다 2% 올라 있거나 그 사이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1회 이상으로 동일하게 추가, 그리고 241선으로 해서 똑같이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색식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종목이 안 뜨죠. 이 세 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종목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줄 거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닿아도 되게 F에서 H까지를 괄호로 묶어주고요. 여기서 AND를 더블 클릭하면 5어로 바뀝니다. AND를 5어로, AND를 5어로. 그럼 지금 FGH가 각각 볼린저 밴드랑 이평 이격도 2개인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과대낙폭은 이미 나왔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혹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의 수익으로 연결을 지켜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은 7개 종목이 나오네요. 대충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이나 보조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관점대로 얼마든지 바꾸고 얼마든지 추가해서 더 멋진 검색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대로 매매를 해서 무조건 수익을 봐라,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과대낙폭과 지지반등에 대해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참고 영상, 공부 영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자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검색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둘 거니까 확인하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